풀여 거짓 자수까지 종용해 논란이 있었는데 어젯밤 새벽 1시 30분쯤에 문제의 개항, 그러니까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요. 검거된 거동 수상자 알고 보니 인근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던 또 다른 병사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진범이 맞는 겁니까? 뭐 이번엔 진범이겠죠. 이게 합참에서까지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단이 내려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진범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처음 수사에서 그 소령이 거짓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뭐 소령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나중에 또 질책을 받거나 아니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 한 명 희생을 하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요. 이번에 이제 붙잡힌 진범은 보니까 음료수를 사기 하러, 위해서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동 수상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초소에서 2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한 명이 남아있고 한 명은 음료수를 사겠다고 총을 놓고 생활관에 이제 자판기 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못 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탄약고 옆에 있던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암호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 저희 암구 이렇게 맞아 암호를 보이면 물어본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걸 답변을 안 하고 도망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랜턴을 2번 켰다 껐다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아마 그날 초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것 같아요. 조사본부에서. 그래서 결국 자백을 들었고 또 같이 근무했던 병사도 이 병사가 갔다 온 거 맞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병사가 아마 초소를 이탈한 것도 잘못됐죠. 이것도 분명 잘못된 거고 예. 음료수를 사러 근무하다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 같고 실제 부대 내에 있는 병사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진범, 가짜 범인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이런 가짜 자백까지 종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귀책으로 연결되는 데 대해서 이제 아마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뭐 거기서 빚어진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만약에 이게 뚫렸으면 결국 이제 이 영관급 장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부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더군다나 지금 이 탄약창이요. 이 보통 탄약창이 아닙니다. 이 평택 이함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해군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린아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 이것 자체가 뚫렸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저는 지금 진범의 황당한 것은 사실 초소 근무를 서다가 예. 음료수를 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총을 놔두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단순히 이날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무 태만이 상당히 상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군에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과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이 평택 이함대마저도 사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의 기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요. 전체로 첫 번째는 경계 실패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조작까지 했고 또 세 번째 보면 결국에 진범이 드러난 거 보면 정말 이 근무 태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뭐 조만간 이게 좀 잊혀지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전까지는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전쯤 이제 삼척한 북한 목선 사건으로 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해군과 육군 지휘부가 징계까지 받은 만큼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가 한마디 한 걸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이 거짓 자수를 하게 만든 이 장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럼요.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군 형법으로 봐도 만약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군사 관련해서 거짓 명령을 하거나 통보하거나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겠죠. 뭐 조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령뿐만 아니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야 돼요.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예. 국방장관하고 합참 의장, 군 수뇌부가 이 모르고 사건을 있었죠. 일주일 가까이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점도 참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고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김중로 의원이 이 사건을 이제 폭로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야 해군이 이제 뒤늦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김 의원은 또 뭐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했는데 합참의장은 또 이런 사실도 몰랐다고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중도 의원은 바른미래당이라고 좀 바로잡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사실은 떠면서 보면 군의 어떤 보고 체계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난번 이제 목선 사태 때도 보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해경에서 이미 삼척항 그 부두에 정박했다는 사실들이 다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공보실장이 가지고 왔던 삼척항 인근이라는 걸 다 승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 상층부가 어떤 저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영관급 장교까지도 이제 쉬쉬하는 이런 문화가 저는 된 게 아닌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군 전체가 보면 결국은 지금 물론 뭐 이게 단지 이번만의 문제겠습니까?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왜 일련의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볼 때는 일단 군 상층부가 정말 책임 있게 군을 챙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또 그다음에 이런 문화가 어떤 대적관이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희석화된 게 아닌가. 적당히 어떤 뭐 근무하고 나면 뭐 끝나겠지라는 것들. 이런 어떤 문화가 사실 군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겠죠. 단순히 예. 지금 이함대에서 일어난 이런 밝혀진 사건만이 아니라 이함대 같은 경우도 지금 김중도 의원한테 제보가 와서 이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보가 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군 내에서 과연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 사건 자체 진상이 일단 규명이 돼야 된다. 지금 군에서 진범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솔직히 우리 믿는 국민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조사라든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뭔가 좀 명명백백히 이번에 책임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조직이 신상필벌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번에도 원인이 뭔지 누구 책임인지를 좀 분명히 밝히고 나야 네. 그 다음에 뭔가 저는 좀 기강이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윤도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다시 한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항에 이어서 어제죠. 강원도 고성에서도 북한 목선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삼척항 이후에 열 감시 장비도 하고 무인 항공기도 띄우고 이러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선도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발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기강회의가 이 경계태세의 문제, 구멍을 뚫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열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이제 규모가 적은 배들이 내려올 때 그거를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장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술이 아직 우리 군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술들을 미리 해가지고 경계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 맞아요. 게 군의 그런 입장 거죠.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또 증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 바다 쪽을 경계를 하고 해경과 육군이 해안 경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육군에서 운영을 하고 해경도 해안 경계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목선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그러니까 해안가를 경계하고 순찰하던 해경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때 떠내려올 때까지도
우리 군은 전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삼척항에 왔던 배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규모가. 네. 대신 이제 동력은 없어요. 무동력이고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그물만 좀 있었고 네. 파손된 상태에서 거의 반 정도가 침수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사고가 났거나 풍랑을 만나서 뭐 파손이 됐거나 대공 용의점은 없다.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이 공해상이든 우리 영해로 들어와서 내려오는 동안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런 형태의 배들을 만약에 간첩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용도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형태는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난번 삼척항 문제 이후에도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배가 들어왔는데 이걸 못 봤다고 하면 이거는 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대로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삼척항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장비를 구입하든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북한의 배들이 우리 영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국정조사 얘기도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여당으로서도 이 막을 명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목선 사태가 있으면서 그냥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목선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발견을 못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군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는 경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계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레이더로도 파악을 못했고 또 육안으로도 파악을 못했고.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이 이함대에서 일어난 문제. 예. 그리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사의 문제까지도 좀 확장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육군 같은 경우는 육사가 거의 뭐 배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육사가 뭐 그동안 적폐란 이유로 해서 중요한 보직에 육사가 다 배제가 됐어요. 지금 있는 군 고위층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육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군이라는 존재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또 적폐라는 문제로 해서 어떤 이런 또 인사의 문제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준 게 아닌가라는 문제. 또 하나는 지난 9.19 합의 이후에 군의 어떤 대적관 자체. 지금 뭐 일단 지금 국방백서에도 했지만 과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에 대한 정신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싶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어떤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냥 단순히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이 어떤 점점 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경계를 좀 허물어 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국방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두 장관에 대한 회의만이 구체적으로 좀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네,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본회의를 지금 여당이 안 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정 장관 회의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지금 정경두 장관 회의만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합할 경우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이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에 일단 개각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정경두 장관이 지난번 목선 사태 터졌을 때도 1분 30초짜리 발표하고 들어가 버렸고 또 이 진상조사가 된 다음에도 입장만 발표하고 들어가 버렸고 뭔가 국민들한테 자신감과 신뢰감을 못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정경두 장관이 지금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도 6.25가 어떤 전쟁이냐 이야기했을 때 7초간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듯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는 정경두 장관의 교체 보도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뭐 그대로 장관을 유지시키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 일이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죠. 그러면 제일 책임자를 일단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날아가는구나. 우리도 책임을 져야 생각하지. 계속 밑에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지우면 과연 군이 기강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